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월급을 주는 회사는 A인데 정작 나한테 일을 시키고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은 B 회사의 관리자다. 그럼 나의 진짜 사장은 대체 누구일까요? 최근에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는 노동법에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진짜 사장 문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앞으로 현장은 어떻게 달라질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계약서상 사장하고 실질적인 사장이 다른 상황. 이게 바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던 바로 그 진짜 사장 문제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목소리를 내어왔던 거죠.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 이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법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사용자라는 단어의 뜻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바로 이 조항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랑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사용자였어요. 아주 간단했죠. 근데 이제는 법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노동 조건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류상의 사장이 아니라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원청이 우린 당신들 사장 아니에요. 저기 하청업체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발뺌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거죠. 좋아요.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막무가내로 하라는 건 아닐 테고요. 법은 기존의 교섭 틀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볼까요? 당연히 법까지 안 가고 원청과 노조가 알아서 대화의 문을 여는 거겠죠? 정부도 이게 최선이라고 보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청이 싫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모든 과정은 노동위원회라는 일종의 심판이 관리 감독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교섭단위 분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개의 하청 노조가 한꺼번에 원청이랑 얘기하려고 하면 시장판처럼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관련된 노동자들끼리 그룹을 딱딱 나눠서 여러 개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테니까요. 예를 들자면 A 하청, B 하청 이렇게 회사별로 따로 교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접하는 사람들은 용접하는 사람들끼리,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직무별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모든 하청 노조가 다 같이 하나의 큰 팀으로 교섭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지는 노동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계속 나왔죠. 이 모든 새로운 절차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이 바로 노동위원회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는 그냥 중재자가 아니라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노동협상의 공식적인 심판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마냥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시간 제한도 명확하게 뒀습니다. 기본 열흘, 그리고 필요하면 딱 한 번 열흘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0일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시간 끌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교섭 그룹을 나눌까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비슷한가, 혹시 노조들끼리 싸울 가능성은 없나 같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까지 다 따져보는 거죠. 자, 규칙이 아무리 좋아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만약 노동위원회가 당신은 사용자 마진이 교섭하세요 라고 결정했는데도 원청이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은 확실하게 답을 정해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제 부당 노동행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권고나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런 갈등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예방장치도 생깁니다. 사용자 지휘 판단 지원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런 경우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미리 판단을 도와줘서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복잡한 법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되 그렇다고 현장이 마냥 혼란스러워지는 건 막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하나의 저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진짜 목소리를 낼 힘을 실어주는 게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산업 현장이 예측 불가능한 갈등으로 빠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새로운 규칙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이 법이 우리 노사 관계를 어떤 미래로 이끌어갈지 그 답은 이제 현장에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